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사면 논의에 장난치지 말라며 반발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 지도부를 향해 듣보잡들이 당권을 잡았다고 설친다며 거센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오늘 SNS를 통해 내가 이 당 본류인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듣보잡들이 당권 잡았다고 설치면서 당원들을 이간질하고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세상 모르고 날뛰어본들 내년 총선 후면 국민들이 다 정리해준다고 당 지도부를 맹비난했습니다. 홍 시장은 총력을 다해도 이기기 힘든 총선을 앞두고 갈라치고 내치고 한 줌도 안 되는 무능한 니들끼리 무슨 큰 선거를 치르겠냐며 나는 내년 총선 후 새로운 세력과 함께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혁신의 본질은 국민 신뢰를 상실한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새 판을 짜는 것인데 고만고만한 니들끼리 이 난국 돌파가 가능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면 논의와 관련해서도 권력의 힘으로 당대표가 되더니 헛된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나를 잠재적인 경쟁자로 보고 상임고문 해촉하고 징계하는 모욕을 주고 이제 와서 사면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한들 내가 그걸 받아주겠냐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영남 안방 방구석 4선으로 총선을 지휘할 역량이 되겠냐며 분수 모르고 날뛰면 황교안 시즌2가 된다. 스스로 돌아보고 자중하라고 김기현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에 앞서 홍준표 시장은 사면은 죄를 지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며 나는 죄를 지은 거 없다. 그래서 사면 논의 자체가 쪽팔린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니들끼리 총선 잘해라. 2번 쪽팔리게 하지 말라고 당 혁신위와 지도부를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거친 비난글을 잇따라 올린 데 대해 홍준표 시장은 내년에 국민들이 다 심판해서 퇴출시켜줄 테니 참으려 했는데 사면 운운하며 주접떠는 바람에 성질이 폭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준석 전 대표 역시 자신에 대한 사면 논의는 또 다른 모욕죽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선 당원 당규를 말씀드리면요. 징계 취소와 징계 정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체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정치적인 용어로 대사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죠. 대사면. 근데 사면이라 하면 죄가 확정된 뒤에 그에 대해서 형의 집행을 면제해 준다라는 것이거든요. 어떤 정신나간 정치인이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인류한 위원장이 만약에 이런 용어를 생각하고 이렇게 시작한 거라면은 정치적 미숙이고요. 만약에 그 안에 있는 다른 정치인들이 이걸 기획한 거라면은 악의입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고 당장 홍준표 시장도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너희들 마음대로 징계하고 마음대로 사면하냐 못 받아들인다. 그 마지막에 있는 문장이 인상적이기 때문에 니들끼리 총선 잘해봐라. 그 줄여서 니 총잘이라고 제가 이름 붙고 싶은데. 이준석 전 대표는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뭐 문제의 근본을 회피하면서 결국에는 오히려 사람 모욕 주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상황에 누가 누구의 죄를 사면한다는 것이 뭐 무슨 죄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지난 한 1년 반 동안 해온 것들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옳았다고 주장하면서 아량을 베푸느니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기대하는 효과 정도가 있다면은 우리는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준석이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나쁜 놈을 또 한번 해보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기획의 수준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혹자는 뭐 신당 김빼기, 뭐 이준석 또 악마화하기, 어르신들 같이 가서 이준석 욕해주세요. 뭐 이런 거라면은요, 그거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해왔던 거 또 하세요 계속. 예, 저는 뭐 또 그렇게 그 길을 굳이 가겠다니 말리지 않겠습니다. 다 언론에 보도 안 된 내용도 제가 들어가지고 제가 어제 황당했는데 뭐 논의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반성문을 쓰는 조건으로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반성문을 쓰는 조건으로요? 그래서 저는 무슨 그런 논의를 할 수준이면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진정성도 없고 그리고 더해가지고 끝까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국민들이 어떤 지점을 싫어하는지를 건드릴 생각은 없고 기술적으로 만약에 이준석이 뭐 창당을 한다 하든 아니면 뭐 무속주만 한다 하는데 그 명분을 없애보자라는 취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꾸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니네가 1년 반 동안 한 짓 때문에 명분은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명분 쌓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 자기들만의 공상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도요. 1년 반 동안 정권이 한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명분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명분을 자꾸 찾으면서 이렇게 하면 이준석이 명분이 사라져서 뭘 못하겠지. 이런 걸 지금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아주 심각하다. 이 정도로 정무기획이 안 되는 상황이면은
이 사람들 선거 가가지고 더 큰 사고 칠 거다는 생각합니다. 그건 근데 맞죠.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마음이 많이 다친 것 같다. 내가 더 노력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냈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그런 마음의 것도요. 변화나 이런 건 없었어요? 자기들 딴엔 기획해가지고 이준석이 속 좁은 어린이처럼 보이게 하겠다 이런 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1년 반 동안 써온 작전이잖아요. 1년 반 동안 이준석을 치기 어린 어린애로 막말하는 애로 다 몰아보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왜냐?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본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당하고 있는 무수한 안 좋은 일들. 이거를 감정이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이 40이 다 됐는데도 어린애 취급하고 당대표를 해도 어린애 취급하고 나중에 문제를 해결할 때 근본 해결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인생 더 살아서 더 살아봐야 되는 거야. 기다리면 잘 될 텐데 왜 그렇게 성급해? 너는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해라. 우리 살면서 다 듣는 얘기들이고요. 나중에 20년 지나서 되면요. 그때 진짜 꼰대들이었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건데 이걸 그냥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이준석의 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삶의 자세를 바꿔라라고 계속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고 싸가지 없다 소리 들어도 좋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20대 30대들 매번 겪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이 40대도 겪고 있는 거고요 지금.